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회계사 이양수입니다. 많은 우리 회사에 지금 힘들 때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 26년 정도 연말정산 강의를 쭉 담당해 왔던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저서를 오랫동안 집필해서 지금도 많은 회사에서 제가 집필한 책을 보고 또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고 이런 강사입니다. 회계사이자 제가 이런 화면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국세청이라는 데서 엄청난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입니다. 제가 봐도 기가 막힌 제도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하세요.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저희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와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 교육기관 이름이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라는 아주 오래된 여러분 실무자들의 회계, 세법, 노동법, 기획 여러 가지 과정을 강의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저는 그냥 대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회계사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교육기관에서 모든 우리나라 근로자님들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강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저희가 그 사이트에 다운받으시게 해놨어요. 서식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 서식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이세요?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게 지금 이게요. 여러분요. 8페이지로 돼 있고요. 8페이지로 돼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8페이지예요, 여러분요. 이제 이걸 프린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 또 보이세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는 게 한 장이 또 있으시고요. 한 장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라는 게 있으시고요. 또 하나가요. 여러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죠? 이거 일단 여러분 그죠? 사이트 옆에다 띄워놨어요. 이걸 먼저 프린트해서 이거를 들으세요. 그러면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차피 이런 걸 회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서 작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사이트에 저희가 다운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다운받으셔서 요 서식들을 보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 서식 작성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쉽게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서 스톱하셔도 돼요.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셨죠?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다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짠하고요. 다운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편하게 저를 좀 보세요. 자, 이 강의는 제가 어쨌든 간에 1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내드릴게요. 빨리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연말정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말정산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우리나라 세법은 과세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쓰실 필요도 없어요. 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월급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급여 받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법이 월급을 주는 회사가 내년 2월 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회사가 여러분의 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따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죠. 예외가 있는데 예외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갖고 다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갖고 소득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회사가 내년 2월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근로자잖아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회사가요. 원래대로 가면 1월 초에 지금 여러분도로 확보하라고 하는 이런 서식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제가 그 서식을 한번 써봐요.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요게 지금 잘 보시면 8쪽으로 나와요. 8페이지가 있고요. 8페이지가 요거 살짝 띄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그 다음에요. 기부금 명세서. 그 다음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 때에 따르는 뒤에 그냥 잘라서 신청서. 이렇게 이런 서식을 나눠드려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다 이제까지 메꾸셨어요. 여러분이 입력을 하세요. 수작업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손으로 신고서 나는 어떠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거잖아 여러분요. 여러분이 부양하는 엄마 아빠는 누구세요? 배우자는 누구세요? 아들, 딸,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걸 쓰고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신고서에 쓰시고요. 여러분 빨리요. 신고서에 가서요. 여러분요. 맨 마지막에 제가 펴드릴게요. 신고서가 8페이지인데요. 7째, 7쪽, 8쪽에 보시면 똑같이 이런 2개 명세서가 나와요. 여러분은 펴보시면 되니까. 그 명세서가 뭐예요? 연금, 저축 등 명세서. 하나가 8쪽은요. 월세, 세액공제 등 명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다시요. 지금 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8쪽인데 요놈이 7쪽, 8쪽이고요. 여기서 1, 2, 3쪽이 이렇게 3페이지가 뭘 무지하게 많은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1, 2, 3쪽을. 그리고요. 4, 5, 6은 작성 요령이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가 8페이지인데 그중에 하나, 둘, 3개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가 뭐뭐 있다고요? 연금과 월세,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여러분 빨리 그냥 칠판 편히 보세요. 실제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쉬트는 3페이지의 기본 자료가 있고요. 5개 명세서를 내시는 거야. 얘 이름은 신청서지만 5개를 내시는 거예요. 5개를.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에게 이런 신고서와 요 명세서를 빈 양식을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이 자료를 입력해서요. 봐요. 이거를 첨부 서류가 있죠. 뭐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통은요. 1월 말쯤에 회사에다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이 첨부 서류가 좀 있다도 하지만 이게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개별 증명 서류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로자님들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와 5개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서류를 내시면 회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요. 진짜 소득점 이런 소득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이 낸다라고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회사가 검토를 해. 이 검토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검토가 돼요. 여러분이 내는 자료도 이렇게 많고요. 서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검토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는 프로그램이 있어.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회사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금에 따라 여러분이 추가로 내나 환급받나 이런 걸 알려주세요. 근데 자꾸 여러분 계속 이번에 나온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 이 어마어마한 이 신고서 명세서 되게 어려워. 이걸 여러분더러 메꿔서 내라.
그런데 대답.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상당수는 실제로 내시지 않았어요. 신고서만 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다수 안 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준 영수증 이런 명세서 갖고요. 그냥 회사가 이걸 만들었어요. 국세청에 난 내야 돼요. 이런 명세서들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요. 원래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또 실제로는 여러분이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기업들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이걸 다 연필로 써야 되잖아요. 다 쓰셔야 돼요. 또 입력해야 되고요. 회사도요. 검토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봐요. 간소화 자료라는 게 뭐냐면요. 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쓰시려고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말만 여러분이 연금저축을 들으셨다. 주택자금, 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이자 청약저축을 들으셨다. 여러분이 장기집합투자증권을 뭐 이런 걸 하셨다. 여러분 그죠? 또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원래 소득세액공제 주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 이미 취합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병원 가면 돈 내고 영수증 받아. 보험료 내면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 애들 등록금 내면 등록금 영수증을 받아. 은행에다 임차차입금 이자 내면 영수증을 받아. 연금저축 내면 영수증을 받아. 그죠? 원래는 이걸 모아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국세청이 전산으로 이런 걸 여러분에 띄워주는 게 간소화 자료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떠! 그럼 이거는 개별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프린트만 해서 내면 되고 이게 다 안 나와. 없는 건 별도로 내셔야 돼요.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시작할까요? 이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세청이 획기적인 자료를 도입했습니다. 획기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름하여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편리한 연말정산. 이걸 이미 다 언론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근로자님들도 회사들도 너무너무 쉽게 2015년부터 연말정산이 끝나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편리한 연말정산은 세 가지의 제도가 있어요.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 미리 작성해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지금 언론에 다 나왔지만 여러분 미리 자를게요. 이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국세청에 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란에다가 여러분 뭘 때려주세요? 홈택스를 때려주세요. 한글로 홈택스 때리면 나와요. 홈택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게 국세청에 이게 자기네 메일 주소예요. 이게 자기네 사이트라고요. 홈페이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홈택스에 가면 여러분은 회원과 비회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냥 비회원을 누르세요. 비회원이니까. 비회원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한테 로그인을 하라 그럴 거예요. 이해되세요? 로그인을 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끝나면 공인인증을 하라 그럴 거야. 여러분 공인인증서 있으시죠? 공인인증서에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름과 주민번호 알아서 여러분 데이터를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공인인증서를 하면 이제 진짜 그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메인 화면에 매뉴얼들이 떠요. 거기에 이렇게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르시면 돼요. 알았죠? 메뉴 중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르시면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인데 이건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내용이 있고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추정치를 입력하고 총 금액을 입력하면 내가 2015년에 신용카드 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다. 저는 이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언론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아니고요. 들어가지 마셔도 돼요. 이제 이걸 며칠 날 들어가시냐면요. 이게 내년 1월 15일 날 열려요. 1월 15일 날 열려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이트를 다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해보세요. 홈택스 때리시고요. 비회원 누르셔서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 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사이트가 나와 매뉴얼에서 여러분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르면 이제 아직은 안 떠 있어요. 내년 1월 12일에는 미리 작성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작성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간소화 자료라는 게 2개가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뭐요? 내년 1월 15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 작성하는 걸 누르시고 간소화 자료를 이렇게 아마 연결하라 그러실 거예요. 그 명령어를 주시면 여러분 세상에 빨리 보세요. 여러분 아까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 여러분이 작성하셨죠? 연필로 작성하셨죠? 이게 전부 다 이 전산에서 작성이 돼요. 전산에 떠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뭘 작성해 준다고요?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하고요. 아까 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명세서 중에 4개가 작성된다라고 지금 뜨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 바꿔드려요. 아까 명세서가 5개라니까요. 연금저축명세, 월세,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인데요. 이해하세요. 국세청이 여러분의 월세 내역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하신 거, 의료비 내신 거, 기부금 내신 거, 신용카드 신청서 이런 것들이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 있는 데서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필업,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져요. 국세청이 이걸 국세청 자료로 자동으로 찍어줘요. 기가 막혀요. 근데 조심하세요. 빨리요. 이 신고서가 여러분 모든 게 국세청이 자료가 있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연금 낸 거, 주택자금 낸 거,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몇 개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없는 거 쉽게 여러분의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이런 거 없잖아요. 월세 이런 거 없잖아요. 또요. 의료비 중에서도요. 안경이라는 게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건 기가 막혀요. 이 엄마, 아빠, 아들, 딸 공제는요. 여기에 쓰는 난들이 있거든요. 이건 전년도 걸 그대로 갖다 또 메꿔줘요. 전년도 거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제도야 여러분이요.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를 웬만하면 여러분이 만들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시면 돼요? 올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되셨다. 새로 결혼했다. 아들 딸이 태어났다. 그것만 입력하면 돼요. 새로운 것만. 변동 없는 분은 하나도 쓸 게 없어. 이미 전년도 이런 게 다 메꿔져 나오니까. 올해 나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이 다 메꿔져 있어요. 명세서도 만들어져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 빨리 봐요. 여러분이 이것들 신고서와 4개 명세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건별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잘 봐요. 여러분도 이게 맞나 틀리나 검토해주고 별도로 입력해주세요. 여기 없는 자료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입력해주시면 여러분 근로자가 만들어야 되는 소득공제세액신고서와 이제까지 안 내셨지만 명세서들이 다 작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바로 이거야. 3번이요. 이걸 단추 누르시면 온라인으로 세상에 여러분 회사로 이게 바로 가요. and 여기에 뭐요? 아까 간소화 자료라고 여기 써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실제로 낸 거. 요것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회사로 바로 온라인으로 메일로 가요. 그럼 여러분은 실제로 매년 1월 초마다 이걸 받고 또 쓰잖아. 맨날 엄마 아빠 이름 쓰고 이런 절차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다 메꿔져 있어요. 틀린 것만 몇 개 수정하시고요. 입력 몇 개만 하시면 돼요. 세상에. 그냥 가요. 제출. 다만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이 요거 아까 봤죠? 빨리 칠판이요. 요거 국세청 자료 말고요. 개별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월세 냈다, 이런 벤처 투자했다 몇 가지들이 있죠. 요거는 따로 제출하셔야 돼요. 요것들은. 왜? 국세청 자료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들 내시면 나머지는 다 내고 몇 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은 근로자로서 하시는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회사는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회사로 바로 가요. 국세청에 회사 메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누르시면 가요. 메일이. 회사로 와요. 회사는 여러분이 보내준 이 자료를 그대로 읽어서 이걸 읽어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이걸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아까 말한 검토만 하시면 돼요. 검토만. 그래서 이건 정말 국세청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만든 게 맞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회사도 엄청난 시간이 줄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걸 국세청이 다 써준다니까요. 만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은 몇 개, 뭐 바꿀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가 뭐 바뀌어요? 새로 결혼했다. 배우자가 새로 생겼다. 어린애가 태어났다. 이런 것만 몇 개 기재하시면 전년도 똑같고요. 올해 나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빠지는 소득세액공제 몇 개만 입력해 주시고 그 서류만 내시고 온라인으로 회사로 가.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면 옛날과 똑같이 그냥 간소화 자료만 프린트해서 낼 거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해보세요. 홈택스 치시고요. 국세청 메인 들어가셔서 비회원 누르시고요. 로그인, 이름과 주민번호 때리고 공인인증서 이거 할 때 좀 시간 걸려요. 한 5분은 걸리겠지. 근데 남이 여러분 자료 보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공인인증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자료가 다 떠요. 그럼 거기다가 이거 미리 작성하는 서비스란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못 드려요.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간소화 자료도 있고요. 둘을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가 다 전산해서 완성돼요. 국세청에 있는 자료로 올해 자료로 기본 공제 같은 건 전년도 자료를 메꿔서 틀린 것만 수정해주고 몇 개만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신고서, 명세서, 간소화 자료가 다 회사로 와. 회사는 그거랑 여러분이 별도 자료 몇 개만 명세서 서류 제출해 주시면 검토 끝나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건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강의 안에서도 세 분류로 들어가요. 지금 제일 먼저는요. 1시간짜리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편리한 연말정산이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편합니까?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조그만 강의 두 번째는 이제부터 1번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에서 계산하는 3가지 페이지에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를 써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해보시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자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를요. 자
세 페이지가 아까 계산하는 서류들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시면서 천천히 들으세요. 사실 거의 뭐 쓰실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맨 먼저 보세요. 자, 맨 먼저 보시면 소득점 세액공제신고서가 맨 첫째 2015년이겠죠. 그 다음에 봐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근무처 이런 건요 다 찍혀요. 전산에서 찍혀요. 왜? 이미 2014년 연말정산 자료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은 근데 바뀌는 것만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과 주민번호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대주가 바뀔 수 있죠. 작년에 세대원인분이 올해는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결혼하면. 그러면 국세청이 이 자료를 메꿔주는 건 2014년 걸로 메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년에 세대원이면 여기 세대원의 티크가 쳐질 텐데 지우고 세대주에다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올해 세대주면 요거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고요. 근무기간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 1년이니까 거주자일 거고요. 오른쪽에 국적 이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이니까. 또 하나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를요. 보세요. 처음에 국세청에서는 변동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쓸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죠? 시작 올해 결혼해서 배우자가 새로 생겼다. 애가 태어났다. 엄마 아빠가 이제 60세가 넘어서 내가 공제받아. 그러면 여기에 변동란에만 티크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변동란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라고 나와요? 봐요. 밑에 인적공제를 보시면 관계 코드, 내외국인, 성명, 주민번호에 따라 여러분 본인, 배우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의 이름과 내국인, 외국인과 주민번호와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공제를 받았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2014년 내용으로 전년도로 컴퓨터가 국세청이 찍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바꾸시면 돼요. 자, 보세요. 관계 코드에 보시면 여러분 밑에 그 유의사항의 1번 보세요. 여러분이면 0. 그죠? 직계존속 1번, 배우자 직계존속 2번, 배우자 3, 직계비속사, 2회 직계비속 5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여러분 내외국인은 여러분 100%다. 내국인이잖아. 내국인은 1이고 외국인은 9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라 메꿔져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메꿔져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본인 이름 주민번호 찍혀 나올 거고요. 작년도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받으면 엄마 아빠 이름 주민번호 배우자 이름 주민번호 아들 딸 이름 주민번호가 여기다 메꿔져서 나온다. 이해됐죠? 여러분은 뭐 추가되면 추가된 거 아니면 지우고 추가되면 그것만 써주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도 안 써도 되는데. 맞죠? 바뀐 것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엄마 아빠 150만 원 받았냐, 부녀자 한부모, 경례, 장애인, 출상 입양, 6세 이하 이런 걸 표시하면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그냥 전년도 거 그대로 몰고 들어와도 돼. 회사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시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회계사님, 강의하는 회계사님, 그 한부모가 뭐요? 부녀자가 뭐야? 장애인 뭐야? 모르시면 표시 안 해도 돼. 회사가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갈라서 계산할 때 해드릴 거야. 알았죠? 아시면 쓰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그냥 나는 인적공제에 누구, 나,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름, 주민번호만 써주셔도 된다고요. 다만 이제 요거 다음 강의가 하나 더 있죠. 그건 여러분이 기본공제가 뭐다? 추가공제, 한부모 이런 것도 설명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거 들으셔도 되고요. 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분에 가보세요. 여기 국세청이 요게 예스원 간소화 자료고요. 기타가 개별 영수증인데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요거를 메꿔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국세청이라는 난에만 전부 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들이 메꿔줘요. 이 기타는 국세청 자료 없으니까 요 기타는 뭐야? 우리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인데 국세청에 없는 것만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 보험료도 없고요. 의료비 중에 기타라는 요거 안경이 50만 원 해당하는 게 의료비가 있어요. 그것만 넣어주면 되고요. 교육비도 웬만하면 국세청에 다 떠요.
여러분이 입력할 게 없고 신용카드 다 떠요. 다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따로 설명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받을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 배우자께 뜨는데 이 자료는요. 기억해요. 여러분 본인 거만 떠요. 요 얘기는 따로 할 거니까 지금 어려워요. 결국은 요런 자료들을 내가 누가 공제받느냐 그러면 여기에 국세청에서 국세청 자료들이 숫자가 다 메꿔져 나올 거고요. 기타 자료들만 제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의료비 이런 걸 알려드리면 그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1페이지가 그냥 다 돼요. 그리고 다시요. 너무 모르면 놔둬도 돼요. 회사 프로그램이 이걸 읽어서 소득세액공제를 다 구하실 거예요. 다만 이걸 기본적으로 다 메꿔져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료는 더 기가 막혀요. 꽤 많은 자료가 나오죠.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여기에 상당수가 메꿔져 있어요. 상당수가 메꿔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듣고 하세요. 거기 보시면 빨리요. 맨 위에 여러분 연금보험료라고 있죠. 연금보험료 공제 손대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프로그램에서 따갖고 올 거니까 여러분 제가 기재하지 말라는 건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 보험료라고 나오죠. 옆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있죠. 극한도 아무것도 쓰시는 거 아니야. 헷갈려두라고요. 쓰지 마시란 뜻이에요. 그럼 밑으로 가요. 주택자금 나오죠. 여러분 주택자금 나오죠. 이거는요. 국세청에서 요 숫자들이 다 메꿔져 나와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 위에 여러분 연금보험료, 보험료는 아예 쓰는 난이 아니야. 쓰지 마시고. 주택자금은 국세청에서 메꿔줬어요. 전산에. 이걸 이미 띄워보시면. 그 다음에 바로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개인연금 저축 이것도 국세청이 메꿔놨어요. 재밌죠? 소기업 소상공인 안 나와. 안 보셔도 되고 국세청 띄우고요. 그 밑에 주택마련저축도 국세청이 띄워줘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뭐야? 드디어 처음 나오나? 둘째 페이지는요. 투자조합 출자 등이 있으시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돼요. 투자조합 출자. 그리고요. 이거 모르겠죠. 이게 여러분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걸 말해요. 요런 게 뭐야? 내가 머릿속에 혹시 여러분 벤처기업이라는 데 투자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시면 이걸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일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알았나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입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메꿔줘서 와요. 국세청에서. 안 쓰고요. 투자조합 출자만 여러분이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모르시면 어떡하라고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야 내가 이양수 강의 들으니까 벤처기업 투자하면 무슨 소득공제해 준다라는데 뭐니 물어봐서 결정하시면 돼. 이건 국세청에 없어요. 자료가. 간소화 자료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또 신용카드 등은 잘 보세요.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뭐야? 쭉 다 나와요. 9번까지 다 나와요. 전산에서. 여러분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지금 잘 봐요. 빨리요. 이따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따로 하는데 지금은 이것만 살짝 알아놔요.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는요. 여러분 쓴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쓴 것도 여러분이 합산하실 수 있어요. 기억할래요? 여러분은 이걸 먼저 결정하세요. 신용카드는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이 부양하는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께 여러분이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가 쓴 거를 여러분 거랑 합산한 숫자인데 시작해요. 국세청 처음 자료에는 여러분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배우자, 직계 비속에 아들, 딸이 쓴 거를 이건 불러오기라 그래요. 불러온다라는 건 아까 간소화 자료라고 여러 번 설명했죠. 거기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불러오기를 하면 엄마, 아빠 이름과 주민번호를 때려서 불러오기라면 국세청에서 엄마, 아빠 핸드폰이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요. 당신 아들, 딸이
당신의 이런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들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데 동의하셔요? 그럼 엄마 아빠가 문자로 네 답변 주면 엄마 아빠께 열려요. 이게 블로그예요. 아들, 딸은요 20살 이하일 건 아들, 딸이면 바로 엄마 아빠가 여실 수 있어요. 바로 열려요. 바로 열려요. 이게 블로그예요. 불러와서 합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맨날 여러분 거 카드만 공제받잖아. 엄마, 아빠, 배우자 걸 합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번부터 5번이 국세청 자료는 여러분 거만 나온다고요. 불러오기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걸 합쳐주시면 되고요. 6, 7, 8, 9는 전부 다 여러분 거니까 맞아요.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신용카드에서는 1번부터 5번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 거만 불러오기에서 합산해 주시면 돼. 여러분 카드만 하면 손댈 거 없어. 그대로 끝. 실제로 너무 편하잖아. 지금 이쪽에서 여러분이 하는 건 좀 전에 투자조합 출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메꿔져 있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제가 볼 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없어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런 거 없어. 없을 거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정말 있다. 여러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여러분이 우리사주조합 있을 때 회사 주식을 살려면 그 조합에 돈을 내서 여러분이 돈 내서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출연금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은 써주셔야 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국세청 자료에 없어요. 요건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사주조합에 있는 분 아시죠? 밑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없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없어. 그 밑에 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와 장기집합투자증권도 여러분 이것도 국세청이 찍어줘요. 빨리 여러분 정리하세요. 소득점 세액공제신고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건드려야 될 건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뭐예요? 투자조합 출자 등에서 요거 하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서 1번부터 5번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이 쓴 거 합산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거. 요것만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 신용카드가 문제네요. 여러분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이 쓴 것들을 여러분이 불러오기에서요. 잘 들어야 돼요. 불러오기에서요. 이게 만약에 자동으로 합산해라. 그러면은 불러오고 합산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번부터 5번도 자동 합산돼서 찍어주면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불러오기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불러오기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 걸 합산해서 1번부터 5번에 여러분 거에다 도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확인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넘기세요. 3쪽이에요. 맨 위에 세액 감면 여러분 손도 대지 마. 아무런 쓸 필요 없어. 손도 대지 마. 그 다음에 연금 계좌라고 나와요. 맞죠? 연금 계좌 국세청이 다 찍어줘요. 그 밑에 봐요. 보험료 찍어줘요. 의료비 찍어줘요. 교육비 찍어줘요. 빨리 칠판 보세요. 근데 하나만 조심해요. 의료비 중에요. 요 자꾸 몇 번 말하나 그죠? 안경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 안경은 국세청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만 사람당 여러분이 공제받는 배우자나 어린 아들, 딸 안경 해주시면 비싸도 안 돼. 무조건 50만 원까지만. 50만 원 안 되면 30. 그것만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그죠? 본인이나 거기다가 도해만 주시면 돼. 요 안경도 모르면 요거는 수작업 입력이니까 동료에게 한번 물어요. 지금 전산에다 입력하시는 거야. 국세청 홈택스 전산 자료에서 이걸 그대로 보낼 거니까 온라인으로 회사에. 그럼 여러분 기부금은 몽땅 없어요. 기부금은 입력하셔야 돼요. 기부금은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돼요. 기부금은요. 자, 본인이 뭘 입력해야 되냐만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기부금이고요. 외국 납부세액공제도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이런 거 없어. 잊어버리세요. 월세 세액공제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돼요. 국세청이 여러분이 월세 낸 건 몰라. 그럼 빨리 말해요.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3쪽에서 쓸 건 결국 뭐야? 의료비 중에 안경하고요. 기부금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요것만 입력하잖아. 어디다가요?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요것만 입력해 주시라고요. 그럼 벌써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끝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신용카드 다 나와 있어요. 국세청 자료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맞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득점 세액공제신고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시트가 3페이지예요. 이 데이터를 다 함께 받고요. 이 중에 대다수가 이미 필업돼 있고요. 여러분이 인적공제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 공제 바뀐 것만 수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숫자들 대다수가 있었죠? 없는 것만 기억해내요. 빨리 뭐요? 벤처기업 투자한 거 없으셨고요. 그죠? 의료비 중에 안경비 없으셨고요. 기부금 없으셨고요. 월세 공제 없으셨고요.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것만 입력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있고 하나만 뭘 조심해요?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죠? 기가 막혀요. 지금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여러분께 아니라 엄마 아빠께 되니까 그것만 제가 따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 조그만 강의에서 두 번째예요.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를 만드는 요령을 배우셨잖아요. 국세청 홈택스에 이게 뜬다니까요. 메꿔져 있다니까요. 다만 여기에 인적공제 바뀐 것만 다시 해주시고요. 없는 게 있다니까 그것만 입력해 주세요. 어차피 이걸 만드셨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입력해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보내주세요. 바로 가, 이 서류가. 그리고 간소화 자료라는 것들도 다 함께 가요, 여러분요. 오케이? 이러시면 얼마나 편해요. 자, 요게 이 짧은 강의에서도 두 번째 강의예요. 두 번째 강의예요. 자, 빨리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명세서는 뭐가 있다고요? 4개. 원래는 5개예요. 원래는 5개예요. 연금, 월세,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월세만 없고 연금과 의료비와 기부금과 신용카드는 지금 이 국세청 홈택스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빨리요. 세 번째 강의 해봐도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야? 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 뭐야? 소득점 세액공제신고서 7쪽에. 요게 이제 세 번째 강의예요. 명세서 5개 중에 연금, 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예요. 자, 여러분 오케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인적사항도 쫙 국세청 홈택스에서 찍어줄 거고요. 연금 계좌 여러분 이건 더 쉽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이 자체가 다 이미 메꿔져 있어요. 내용 모르셔도 돼요. 내가 가입한 연금이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국세청이 알아서 여러분이 가입한 연금 그 회사 금융기관에서 이자료를 받아 다 찍어줘요. 여러분이 퇴직연금 계좌라는 게 아시잖아. 혹시 DC나 IRP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퇴직금 여러분 관리하는 계좌에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게 퇴직금에다가 연금 계좌에 넣는 게 퇴직연금 계좌고요. 연금저축은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연금저축이에요. 개인연금 넣은 걸 말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소득공제가 되고 세액공제 돼. 여러분 몰라도 된다니까. 알아서 찍어준다니까. 알아서 국세청에서요. 찍어주시고요. 주택마련저축이 여러분 뭐야? 청약저축이에요. 청약저축 가입하신 거 여기 찍히시고요. 4번에 장기집합투자증권이라고 그래서 펀드 가입하는 게 있어요. 올해 말까지. 이 4가지의 저축들이 여기서 다 찍혀요. 이건 여러분이 손대는 게 없어요. 이게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이 파일만 여러분이 국세청에서 어디요? 회사로 보내주시면 회사가 얘네들을 그대로 읽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그냥 계산해 주니까 회사도 얼마나 쉽겠어요. 맞죠? 요 연금저축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쓸 게 없다고요. 다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다 나와요. 여러분이 퇴직연금 낸 거, 개인연금 낸 거, 청약저축 낸 거, 장기집합투자증권 낸 거 전부 다 나와. 되셨죠? 기가 막히죠? 이거 나오니까 요게 작성돼서 그냥 여러분은 건드릴 것도 없네요. 나가라. 나중에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 나가 그러면 자동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 이제 이게 4번째 강의예요. 4번째 강의. 4번째는 뭐예요? 월세 등 세액공제 신고서야.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월세는 2가지가 있어요. 2번에 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있고요. 3번에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이 있는데 여러분 3번은 제 경험으로 무조건 없어요.
여러분이 전세 사는데 개인한테 돈 빌려서 전세자금 돈을 냈다는 건데 평생 본 적이 없어. 3번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자, 여러분이 월세 같이 보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이름, 주민번호, 집이 아파트예요? 단독이에요에 따라 아파트면 5번 쓰시고요.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주소지가 어디예요? 개시일이고 종료일이 언제예요? 개시일은 2015년 10월 5일이다 그러면 2013, 100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간 월세니까 얼마야? 내가 월세 얼마 냈다. 14번 세액공제 금액 여러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제 금액은 여러분은 기본 데이터만 내는 거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7번부터 13번 쓰시면 돼. 여러분 이해? 여러분 이해? 왜요?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국세청에 자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주인과 자료인데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잘 봐요. 나중에 홈택스 들어가서 있잖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에 요 란이 빈 란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세청에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요것만 여러분이 입력해 주세요. 이거 뭐 월세 계약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가 세액공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대답. 이러면 벌써 월세 세액공제란도 끝난 거야. 이건 여러분이 입력해야 돼요. 국세청 자료 없잖아. 요거 입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국세청에 미리 신고서 작성에 들어가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있고 거기가 이미 요렇게 다 여러분이 마무리했어요. 그럼 됐죠?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는 8개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 가서 자꾸 넘어가네. 명세서가 5개인데 지금 여기 2개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3개만 더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데 홈택스 들어가면 이 명세서들이 다 떠 있다고요. 그런데 상당수가 메꿔져 있다니까요. 메꿔져 있다고요. 이제 그럼 빨리 요 조그만 강의에서 이제 5번째죠. 우리가 강의를 어떻게 나눠요? 지금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가 뭐예요를 설명했고요. 2번째 그죠? 소득점 세액공제 신고서의 1, 2, 3페이지 계산하는 내용을 설명했고요. 4번째 그죠? 연금저축 명세서 설명했고요. 4번째 월세 세액공제 명세 설명했죠. 5번째가 뭐야? 5번째 강의가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제 피세요. 프린트 해드렸잖아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 보세요. 보세요. 자, 먼저 빨리 7번. 자, 요 얘기 잠깐 듣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무지하게 좋은 강의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서 얼마나 편하신데요. 여러분, 자, 의료비는 말이에요. 제가 무조건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의 의료비는 당연하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직계 존속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비속,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배우자나 엄마, 아빠, 아들, 딸, 형제, 자매가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 여러분이요, 이분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로직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이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갔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들의 의료비를 냈다 그래도요. 의료비 지금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라는 건요. 뭘로 뜨는 줄 아세요? 환자명으로 떠요. 환자명으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 의료비는 여러분 간소화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여러분 로그인하면 이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여러분 의료비만 여기다 메꿔져 있어요. 여러분 의료비만 메꿔져 있어요. 이해돼요? 자, 여러분이 이걸 결정해. 나는 내 의료비만 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손댈 게 없어요. 이것만 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빨리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의료비를 내가 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맨날 말했잖아. 뭐 하라고 그랬죠?
홈택스에서 불러오기가 있어요. 간소화 자료를 엄마 아빠 이름을 달고 불러오기를 하면 엄마 아빠 이름에 불러오기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이름하고 주민번호 때리시면 불러오니까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 절차가 가요. 전화도 되고 뭐 메일도 되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가서 국세청입니다. 당신 자료가 당신 자식들이 의료비 뭐 이런 걸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정보를 공개해도 됩니까? 엄마 아빠가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열려요. 이게 빵 열린다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했잖아. 비회원으로. 거기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께 열려요. 그럼 거기 엄마 아빠 의료비들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의료비가 있으시면 첫째 꼭 뭘 확인하라고요? 전산이 불러오기라면 이걸 자동으로 합산해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 강의 녹화 시점에 이 서류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자동으로 합산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만들어지니까. 만에 하나 이게 자동으로 안 되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 배우자 거를 여기다 입력하셔서 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요. 여러분 의료비는 뭘 결정해야 된다? 내가 내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거냐? 사랑하는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걸 할 거냐를 결정해 주세요. 제 말 알았죠? 결정해서 나머지 분들은 불러오기로 합산하시면 돼요. 그럼 빨리 보세요. 여기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여러분 이름과 주민번호, 3번, 4번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빨로 뭐야? 동그라미 5번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시요. 여러분 건 입력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5번에 여러분 주민번호랑 6번에는 동그라미가 쳐져요. 동그라미 본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 의료비를 받으려면 불러오기가 자동으로 합산되면 여기 5번 1억란에 찍히는 거고요. 이것만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6번 잘 봐요. 6번 빨리요. 6번은 여러분 본인의 의료비라면 이 사람들이 65세라면 넘어갔더라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장애인일 때 요게 6번 란에 동그라미고요. 아니면 X예요. 요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어서 그래요. 의료비 공제가 한도가 있어서 그래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번이 뭐예요? 여러분 다니셨던 병원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8번이 병원 이름이고요. 9번 란에 의료증빙코드 좀 이따 할게요. 10번 그 병원에 몇 번 갔는 건수고요. 11번이 그 병원에 1년간 냈던 금액이야. 여러분 칠판 너무너무 중요한 놈 얘기 지금부터 할게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근로자들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요거 있잖아요. 의료비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세요. 불러오기도 시간 걸리고 메모하기도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모든 여러분 회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회사한테 자, 이런 사이트가 며칠 날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지금 이걸 검토하실 거죠.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만드실 거죠. 반드시 여러분 회사한테 어이 회사님 내가 2015년에 총급여액이 얼마입니까? 총급여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것 중에 비과세를 뺀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회사가 1월 초에 여러분에게 다 알려줘야 돼. 이 사이트 오픈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가 연말정산 담당자가 여러분별로 다 총급여액을 알려주면 무조건 제 말대로 하세요. 내가 2015년에 총급여액이 얼마야? 1억이야? 1억이야? 그럼 여기다 여러분 3%를 때려보세요. 3%를 때리세요. 그리고요. 이게 1번이야.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올해 누구에 대한 의료비를 받을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 의료비 토탈을 구해보세요. 이게 2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의료비,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의료비가 얼마인지 합계 내보세요. 됐죠?
불러오기에서 합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먼저 만드시면 안 돼요. 근로자님들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잘 보세요. 의료비가요. 그러니까 의료비 토탈. 예?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배우자, 자식들 외 나간 토탈이요. 총 급여액의 3%보다 커야만 여러분 의료비 공제가 돼요. 그런데 의료비 토탈이 총 급여액의 3%보다도 미달하면 여러분은 1원도 의료비 공제가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웃기죠? 7, 8%밖에 안 돼요. 대다수는 여러분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빨리요. 뭐요? 지금요. 의료비를요. 잘 봐요. 의료비를 여러분 공제받을 수 없는데 못하러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만들어요. 의료비는 전부 다 입력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앞에 소득점세액 공제 신고서고 모구간에 의료비 전부 다 지워버리시면 돼. 여러분 어차피 1원도 의료비 공제가 안 돼요. 이게 우선순위야. 다시 1월 15일 날 열려요. 이 사이트가 홈택스가. 그 전에 회사한테 가서 총 급여액을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계산기로 3%를 때리시고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내가 올해 누구에 대한 의료비를 받을까를 먼저 수작업으로 합계 내보세요. 불러오기에서. 그리고 이게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보다 클 때만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만드시라고요. 7, 8%밖에 안 된다니까? 이해돼? 나머지 분들 아무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요? 이걸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도 맞죠? 7, 8%만 내시는 거야. 이제 그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이건 만드실 필요 없으면 이 강의 넘기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핵심이야 뭐야? 여러분 거기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7번 보세요. 8번 보세요. 9번 보세요. 10번 보세요.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띄워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7번도 8번도 없고요. 여기 1번이고요. 여기도 없고요. 금액이 써 있어요. 무슨 말일까 할게요. 이건 여러분 쭉 가면 여러분 본인 주민번호가 나올 거고요. 본인이기 때문에 0번일 거예요. 0번일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할게. 지금 국세청이 이 시트라에 띄워줄 때 여러분 5번이 주민번호가 여러분 번호가 뜨고요. 6번 난에 0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이게 여러분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 1번이 뭐야? 이게 간소화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불러오기 했잖아요. 불러오기 해야만 소득공제 이런 명세서들이 찍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서들 띄워놓고 간소화 자료 불러와 이렇게 명령을 주게 돼 있어요. 주면 소득공제 세액신고서와 명세서들이 작성되는데 여러분 건 이렇게 돼요. 왜? 국세청에 이미 여러분 병원, 이 사업자 등록번호, 병원면 몇 번에 갈다, 얼마 갔다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입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란으로 나와요.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조심해요. 몇 번 말해. 여러분 이 안경은요. 여러분 50만 원까지 되거든요. 50이 안 되면 그러고요. 50이면 여기다 써야 돼요. 본인, 주민번호 0번이고요. 그 다음에 안경점 사업자 등록번호, 안경점 상호, 그리고 번호가 5번이야. 번호 5번이 안경 같은 것들은 5번이야. 그리고요, 이 중에 몇 번 샀다. 금액 요거는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고요. 요것만 입력해 주시고요. 요건 입력해 주시고요. 요렇게 이해되죠? 요것도 모르시면 이제 담당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경 같은 건 간소화 자료에 없으니까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뭐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제 욕심은 이게 불러오기를 하면 이 시트가 역시 이렇게 그 배우자 주민번호 찍히고
배우자면 요게 본인이나 65세나 장애인이 아니면 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고 1이고 없고 금액이면 뭐야? 그죠? 배우자 간소화 자료에서 있던 자료들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불러오기로 찍어주면 다행이고요. 안 불러오시면 여러분이 요것만 그냥 간소화 자료 보고 요게 1번이고 토탈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불러오기에서 자동 찍히냐만 봐주세요. 지금 강의할 때 이 프로그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이거부터 결정하시면 되죠. 내가 누구에 대한 의료비를 받을 거냐. 그리고 총급액의 3%보다 클 때만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뭘 입력하는지 배우셨어요. 나머지는 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뜻밖의 되게 쉽죠. 실제로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7, 8%밖에 안 된다. 오케이? 괜히 만드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죠?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만드는 거 알려주셨어요. 그럼 빨리요. 여러분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여러분 그쵸? 자 요거 빨리 지금까지 10초 내에서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으셨어요. 2개 남으셨어요. 이제 쪼가리 강의 중에 6번째죠. 6번째가 뭐예요? 기부금 명세서를 만드셔야 돼요. 이 명세서는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어디에다 기부한 건요. 지금 현재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끔 법정 기부금이 뜨는데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회사가 이 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 주니까 이거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명세서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회사로 보내세요. 자 보세요. 사람 인적사항 쓰실 거 없고요. 잘 보세요. 거기 시커먼 2번에 뭐라고 나와요? 정치자금 나오죠. 정치자금 나오죠. 기억하세요. 정치자금은 다른 거 쓰실 게 없어요. 다른 게 쓰실 게 없어요. 그냥 거기 12번 난에요. 여러분 이름과 주민번호 쓰셔도 돼요. 정치자금은 여러분이 낸 것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써도 되고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12번 기부자가 여러분 본인이에요.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본인이에요. 그러셔서요. 여러분은 그냥 본인이다 뭐 그러면 1번 이렇게 쓰는 건데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쓰시면 관계 코드에는 1번이 나다. 여러분 이름 주민번호만 쓰셔서 정치자금 기부하신 숫자를 금액만 13번에 써주시면 돼요. 세액공제 어떻게 된다는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자금은 영수증이 있으실 거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부하시면요. 기부금에는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에 보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20번이 정치자금이라는 기부금이고요. 10번이 법정기부금이고요.
40번, 41이 얘네가 지정기부금인데 40번이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이고요. 41이 종교단체인 기부금, 지정기부금이에요. 여러분은 이해할래요? 뭐예요? 기부금은 영수증이 있는 것만 공제가 되고요. 이 코드가 되는데 잡아요. 정치자금은 여러분 본인이 낸 것만 되는데 문제는 요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여러분이 기본공제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부양해서 아시죠? 이미 앞에 뭐요? 150만 원 공제받는 분 알잖아요. 여러분 써야 된다고요. 내가 배우자를 부양한다. 엄마 아빠 60세 넘은 분을 부양한다. 어린 아들 딸을 부양한다. 그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출하신 기부금도 여러분이 합산해서 공제가 돼요. 기부금이 그래서 짜증나. 다시 그러니까 이제 빨리 7번 8번 가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가 내셨으면 거기 7번 난에다 뭐라고 그래? 법정이라고 쓰시고요. 코드는 10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죠. 10번 11번은 귀찮아도 쓰셔야 돼요. 어디다 내셨어요? 기부받은 데가 어디시고 사업자 등록이 뭐예요? 쓰시고 관계 코드에 여러분이면 1번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렇죠? 여러분 말고요. 배우자 2번 다 있어요. 서식에 보면 직계비속 3번, 존속 4번, 뭐 형제자매 5번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네, 여러분이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관계 코드에 써주시고 그 여러분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이름 주민번호 써주시고 금액 써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낸 걸 어디에다 냈나 그 기부금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 코드는 요거 외우셔서 쓰시면 되고요. 종교단체 어느 교회다 성당이다 절이다 써주시면 돼요. 장학금이다 건수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공제 금액은 회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사람들 것도 기부금이 되고 정치자금은 여러분 것만 됩니다. 요것만 만드시면 돼. 그러면 밑에 시커먼 3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꾸로 만든 거잖아. 위에다 하신 걸 본인 배우자 존속 비서 형제자매가 어디에다 얼마 냈냐만 적어주시면 되잖아. 맞죠? 이건 여러분이 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코드만 갖고 이대로만 써줘요. 영수증에 상호 이름 나온 사업자 번호 나오니까. 알았나요? 그리고 잘 봐요. 시커먼 4번에 기부금 조정 내용 나오죠. 이런 지하의 노. 이건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동그라미 시커먼 1번, 2번, 3번만 내주시면 돼요. 이러면 회사로 보내주시면 회사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이걸 읽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어느 정도 기부했나 알아서 회사가 자동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드릴 거예요. 시커먼 4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이 법정 정치자금 지정기부금을 어디다 영수증만 보고 그냥 쭉쭉쭉쭉 써주세요. 이게 넘어가면 부표로 또 하나 써주시면 돼요. 부표가 작성되면 또 붙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요것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게 기부금 명세서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전산으로 보내주면 회사는 너무너무 편해요. 이거를 상당수는요. 회사가 여러분은 이제까지요. 기부금 영수증만 줬어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어차피 입력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편해요. 그럼 여러분 빨리요. 이제 마지막 뭐예요? 7번째인가요?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1번 강의가 편리한 연말정산이 뭐예요? 2번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어떻게 만들어요? 3번 연금 명세서 어떻게 만들어요? 4번 월세 명세서 어떻게 만들어요? 5번 의료비 명세서 어떻게 만들어요? 6번 기부금 명세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7번 신용카드 등 신청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7가지의 소강의로 모든 내용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쵸? 7번째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다 프린트 했잖아.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잖아. 이건 여러분 정말 쉬워요. 왜? 국세청이 쫙 찍어줄 거야. 다만 빨리. 자, 이건 이제 한 5분, 10분이면 다 끝나세요. 완벽한 걸. 뭐 헷갈리면 또 한 번 보시면 되지 뭐. 그것도 다 알면 모르는 것, 아는 것만 보시면 되잖아. 모르는 내용들만 보시면 된다 진짜. 그죠? 빨리요.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라는 건요.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얼마의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건 기본으로만 아세요. 너무 오랫동안 해온 제도라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용카드 등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신 게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비로 이용하신 건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요. 잘 보세요. 현금 영수증을 쓰신 건 얼마인가요? 또요. 이게 직불카드라고 불러요. 직불카드 등은 얼마신가요? 얼마신가요? 그러면 이거가 아니 그냥 일반 신용카드 쓰신 건 얼마예요? 그러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요 토탈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드려요. 뭘 잡아요? 전통시장은요. 이 중에서 신용카드를 쓰든 현금 영수증을 쓰든 그 다음에 직불카드를 쓰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요. 뭘 써도 되고요. 다 일로 들어오고요. 그럼 이놈들은요. 전통과 대중교통에서 쓴 거 뺀 놈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국세청 전산이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갈라져 나와요. 오케이? 근데 역시 이거 또 짜증나요. 왜요? 신용카드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또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이 사람들을 또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분들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분들이에요. 나이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결정해 주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때 여러분 것만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 아들, 딸, 배우자가 또 합산하실래요?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여러분은 홈택스에서 까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건 이렇게 5개로 다 나와요. 지금 국세청 자료가 완벽하게 나와요. 완벽하게. 오케이?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보내주시면 돼. 여러분이 손댈 게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이 사람들 걸 여러분이 합산하시려면 또 뭐야? 또 불러오기죠. 불러오기 해야죠. 이 사람들 간소화 자료에서 불러와서 여러분 신청서 보세요. 빨리요. 신청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뭐야? 관계성명, 생년월일. 즉 여러분 것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이미 다 나와. 여러분이 손댈 것도 없어. 그냥 신청서를 나가라. 회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에 하나 배우자나 엄마, 아빠, 아들, 딸 걸 합산하시려면 불러오기로 동그라미 1, 2, 3, 4에다가 여러분이 쓰셔서 이분들이 똑같이 좀 보세요. 빨리요. 6, 7, 8, 9, 12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5개로 돼 있잖아요. 맞죠? 이걸 여러분이 또 뭘 확인해? 불러오기에서 자동 합산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돼. 그러므로 제일 좋으신 분은 이분들을 공제 안 받으시면 이건 이 신청서는 손댈 게 없어. 여러분 것만 할 거고요. 국세청이 나와 있는 대로 보내만 주면 돼. 여러분 칠판 혹시 다 아실 텐데 작년에 왜 어려웠냐면요. 우리가요. 얘네들 전통, 대중, 현금, 직불 카드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추가 공제율 사용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기억들 나세요? 올 작년에 이제 2014년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본인이 2014년에 신용카드 등 토탈 사용하신 액이 2013년보다 크고요. 본인의 요 추가 공제율 사용부 중에 하반기 사용액.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에 여러분 것만이야. 이 사람들 건 안 합쳐요. 여러분이 사용한 금액이 뭐야? 그죠? 2013년 여러분의 추가 공제율 사용액의 50%보다 더 크다면 올해 하반기가 작년의 하반기가 그 전에 1년 거의 50%보다 크다면 10%를 추가 공제율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셨는데 잘 들어야 되네요.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제도가 올해 한번 또 들어와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추가 공제율 여러분이 쓰신 게 2013년에 50%보다 크면 또 10% 공제가 되고요. 추가가 또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쓰신 것, 2014년 추가 공제 쓰신 거에 50%보다 더 쓰시면 이거는 20% 공제율이 다르죠. 지금 올해 공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이건 여러분 본인 것만 갖고 해요. 그러므로 작년에는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뜨문뜨문 나와서 계산기로 더했는데 여러분 올해는 전부 다 국세청이 만들어줘요. 아무것도 합산하실 거 없어요. 그냥 온라인 나가요. 그럼 이 신청서가 그냥 가면 돼. 회사는 이것만 읽으시면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거 없어요. 손댈 게 없어요. 신청서는 그냥 보내만 주시면 돼. 이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죠? 다만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쓴 신용카드를 여러분이 합산하시려면 불러오기로 여러분의 요 사람들의 카드를 신청서에 동그라미 1, 2, 3, 4 2란을 메꿔줘야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불러오기로 자동 합산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입력해 주고요. 이 추가 공제율은 여러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 자료들은 그냥 지금 국세청이 다 이미 프로그램에서 갈라놓으니까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뜻밖의 되게 쉬워요. 여러분 것만 하면 손댈 거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회사로 가서 회사가 계산만 하면 돼. 이해돼요? 여러분. 7번째잖아요. 여러분은 올해부터 제가 수십 년간 여러분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연필로 써서 이런 것들도 다 연필로 쓰고 영수증 붙이고 이런 자료가 올해부터 전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옛날과 같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똑같이 연필로 쓰시고 국세청에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는 프린트하시고 개별 서류들 안경이나 이런 것들 월세나 이런 것들 낱장으로 내시면 작년하고 똑같은 게 되고요. 다만 여러분이 한 번만 고생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비회원 로그인 하셔서 공인인증 하셔서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띄우면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시면 좀 전에 말한 모든 자료가 여러분들 거 다 메꿔져 있다고요. 하실 게 없잖아요. 다만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것들 있었죠? 안경, 월세, 우리 사주조합 출연한 거 이런 것들과 지금 의료비와 신용카드와 기부금이 이 세 가지가 기부금도 여러분이 낸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낸 거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입력해 주시고 의료비 중에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의료비를 불러오기로 합산해 주시고 신용카드도 받으시려면 합산해 주시고 그게 없으면 너무 쉽고 이런 식으로 국세청의 홈택스로 해서 마지막에 나가라 회사야 고생해라 온라인으로 회사로 보내시면 소득점 세액공제신고서와 이 모든 명세서들이 회사로 날아가요. 맞죠? 회사는 그리고 간소화 자료도 같이 날아가요. 회사는 그걸 읽어서 프로그램에서 읽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연말정산 자체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여러분도 쉽고요. 이건 누가 봐도 획기적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획기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강의를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제공해서 그래서 누구도 다 똑같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명세서를 여러분이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만드셔서 온라인으로 가는 제도를 저는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양수의 계사였고요. 여러분에게 그저 이 강의가 도움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힘든 때인데 건강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런 소득세액공제 받는 내용 띄워놓은 거 있으시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그것도 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네. 힘들어.